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별, 나는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며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가와 나 유전자 중 하나만 X 염색체에 있다. 가계도는 구성원에서 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A별과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유전자를 한꺼번에 그림으로 표현 여부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둘 사이에서 1번, 4번, 6번이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이 형질의 특성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표현형이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우성이라고 했지만 표현형이 같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우열 구분이 안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은 누가 성염색체 유전이고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성염색체 유전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생명과 같은 경우, 정록 생명과 같은 경우 생명에 걸린 여자를 기준으로 이 여자의 아들은 생명이어야 하고요. 이 여자의 아버지도 생명이어야 한다라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여자의 생명 유전과 관련해서 우리 생명 유전은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정록 생명은 성염색체 열성 유전 형질이다라고 공부했으니까 이 여자의 유전자형을 X', X' 이렇게 적는다면 이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X'을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으니까 X', 유전자형을 갖게 되죠. 그럼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X' 염색체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하나씩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형도 X',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럼 이 원칙을 가에 적용을 시켜보시면 오른쪽에 색칠된 여자의 경우 아버지와 표현형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와 요 남자를 비교해보면 서로 다르구나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 사람은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색칠이 안 된 사람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은 성염색체 열성 유전, 2번은 성염색체 열성 유전일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나에 대한 형질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에 대한 형질을 그림으로 따로 그리면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2번, 3번, 6번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지금 발현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색칠된 2번에게서 5번이 태어나면 서로 표현형이 안 맞으니까 2번은 성염색체 열성이 아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색칠이 안 된 4번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이나 아버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성과 열성을 구분하는 이 방법도 이 문제에서는 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성염색체, 상염색체 구별하기 위해서 정록생명 유전을 확인해 보는 방식도 이 문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DNA 상대량을 가르쳐 줬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 표에 DNA 상대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린 이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정보에서 1번, 3번, 4번 세 사람의 유전자 상대량, DNA 상대량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사용을 할 때 표에서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하는 값은 0과 2입니다. 1은 일반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형접합인 사람들은 모두 다 1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힌트가 될 수 없고요. 0 또는 2의 값이 힌트가 되는데요. 3번의 경우 A별을 한 개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3번은 남자입니다. 나의 유전자형에서 3번은 B를 2개 가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B를 2개 가졌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바로 이건 상념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아까 성염색체 유전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남자는 X염 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그러니까 DNA 상대량을 2를 가질 수 없습니다. X'을 갖든 X를 갖든 둘 중 어떤 유전자든 1이 최대값이죠. 근데 지금 3번이 B를 2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성염색체 유전으로는 불가능한 값, 상염색체 유전이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숫자를 해석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형질이 상염색체 유전이고 가의 형질은 성염색체 유전이어야 한다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BB를 3번이 가지고 있을 때 3번으로부터 6번에게 B가 하나 물려질 것이고요. 지금 4번을 살펴보시면 4번은 표에 B를 1개 갖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럼 4번은 여자니까 B별 유전자형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를 1개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은 대립 유전자를 한 쌍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B 아닌 나머지 B별도 갖고 있어야 B를 1개만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우열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열을 구분을 해 보시면 우선 이 사람은 3번이 BB를 가지고 병에 걸렸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BB인 사람은 똑같은 표현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B 유전자와 B별 유전자 둘 다를 가진 사람의 표현형이 4번과 같이 우성으로 나타나죠. 정상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 정상인 사람은 현재 B와 B별 중에서 정상의 표현형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현형을 우성, 이 사람의 유전자를 열성 이렇게 표현해야겠습니다. 비비별인 사람은 비별을 표현형으로 드러내서 비별이 우성 유전자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비비별에서 비별이 우성인 걸 찾았으니까 6번은 비비여야 병에 걸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2번도 비비여야 하고 아래쪽에 B를 하나 가진 남자는 비비별 유전자형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번은 표에서 B가 0이다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비별을 2개 가진 사람으로 유전자형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의 경우는 모든 사람의 유전자형을 찾았죠. 그럼 가의 경우는 성염색체 유전 형질에 맞춰서 그림의 유전자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에 1번이 A별을 1개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X, A별, Y 이렇게 유전자형을 써야 하고요. 4번도 A별을 1개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4번도 X, A별을 하나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하면 되시고요. 4번은 여자니까 X염색체 2개여야 되죠. 나머지 하나는 A일 것입니다. 그럼 3번은 A별을 안 갖고 있으니까 X, A, Y 이렇게 유전자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형 접합인 4번을 기준으로 우성과 열성을 찾아보시면 옆에 남자한테서 1번, 3번에서 A별은 병에 걸리고 A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둘 다 가진 4번이 표현한 표현형 병에 걸리는 것이 우성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4번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우성이다 라는 걸 찾았으니까 다른 사람 유전자형 적을 수 있죠. 자, 그럼 병에 걸린 사람이 우성일 때 이 사람은 A별을 가져야 하니까 6번은 XA와 XA별 어머니로부터 A별을 받아서 병에 걸린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2번인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열성이죠. 그럼 XA, XA 이렇게 유전자형을 적어야겠고요. 남자는 5번의 경우 XA, Y 이렇게 유전자형을 쓰면 모두의 유전자형을 찾았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다. 가는 병에 걸린 사람이 우성이었죠. 아까 여기 병에 걸린 사람이 우성이었으니까 네, 맞는 보기고요. 니은 2번의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AA, BB이다. 자, 여기 2번 AA 그 다음에
나도 BB 아까 유전자형 확인했습니다. 디귿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가가 발현이 되려면 가는 A별을 가져야 병에 걸리는 우상 형질이라고 했고요. 나는 BB인 열성인 사람만 유전자가 병에 나타난다라고 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의 결혼 결과를 예상해 보시면 가의 경우는 XAY와 XAXA별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의 경우 여기다 쓸게요. 가의 경우는 XA와 XA가 수정된 아이, XA와 XA별이 수정된 아이 한 번씩 분배 법칙으로 수정시키면 됩니다. XA와 Y, XA별과 Y 이렇게 네 가지 유전자형의 아이가 태어나죠. 그럼 이 중에서 A별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럼 전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병에 걸리는 유전자형이니까 가는 2분의 1 발현될 확률이고요. 나의 경우는 여기 비별 BB 이렇게 적어 두었으니까 이 둘이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BB 또는 비별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BB인 사람이 병에 걸리는 사람이죠. 그럼 둘 중에 한 사람 2분의 1이 되니까 둘을 동시에 발현시킬 확률은 4분의 1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다. 모든 유전자가 따로따로 유전되는 것이죠.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 다인자 유전이었습니다. 피부색 유전으로 공부했었죠. 자, 가족 구성원 가의 유전자형에서 기억의 수, 대문자의 개수는 2개, 2개, 3개, 4개라고 나타났는데요.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이렇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어머니는 소문자 AA, 대문자 BB. 그럼 이들이 가진 대문자의 개수는 대문자 2개, 2개 이렇게 2개, 2개라는 거 확인되시죠? 이들의 결혼으로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나 형성된 정자 P 그리고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A가 태어났는데 A는 1과 2 중 하나이다. 그럼 누군지 찾아야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형에서 어떤 생식세포가 생겨나는지를 먼저 예상해 볼까요? 생식세포는 감수분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EN의 핵상을 가진 현재의 아버지 유전자형에서 N의 핵상을 가진 생식세포를 만드시면 됩니다. 생식세포는 대립 유전자 한 쌍에서 둘 중 하나만 유전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대문자 A를 물려준다 라고 하면 B 중에서도 하나 대문자 B를 물려주는 경우 이렇게 유전자형을 생식세포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B를 함께 물려주는 경우 소문자 A와 대문자 B, 소문자 A와 소문자 B 이렇게 생식세포는 네 가지가 생겨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 모두 따로따로 한 번씩 생식세포에 유전이 되는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소문자 A, 대문자 B만 생식세포로 물려주게 되죠. 그럼 우리는 대문자의 숫자만 확인하면 되니까 생식세포에 담긴 대문자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식세포는 대문자 2개, 1개, 1개, 0. 어머니의 생식세포에는 대문자가 하나가 있죠. 그럼 아버지의 생식세포 2개, 하나, 하나, 0 대문자 개수를 물려주는 경우 어머니는 1개를 물려주는 경우 수정되면 아이는 3개, 2개, 2개, 1개 이렇게 대문자 개수를 가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럼 자녀 1의 경우는 대문자를 3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자녀 1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대문자 개수이고요. 자녀 2는 대문자 4개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 중에는 대문자가 4개인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 2가 돌연변이로 태어난 자녀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상 난자, 어머니의 난자는 정상적으로 대문자 1개를 유전시켰고 아버지가 몇 개를 물려주어야 대문자를 4개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네, 아버지가 3개를 물려주어야겠죠. 그럼 아버지가 가진 대문자 개수는 현재 대문자 2개인 이 경우가 가장 대문자를 많이 가진 경우이니까 아버지는 대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3개를 주던가 대문자 A에 대문자 B를 2개 주던가 이런 2가지 경우가 아버지가 3개를 줄 수 있는 비분리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분리로 정상보다 B를 하나 더, 정상보다 A를 하나 더 이렇게 물려주게 될 경우 같은 유전자를 2개 물려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조합을 2개를 한꺼번에 비분리로 물려주었으니까 감수 2분열에서 이렇게 비분리된 유전자 조합이 생긴다라는 거 아시죠? 그럼 A는 자녀 2다. 아까 확인했고요. 디귿의 감수 2분열 비분리 확인했습니다. 니은 A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염색체 이상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 염색체의 구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시작할 때 상염색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복이다 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